안녕 사랑하는 아이들. 오늘은 2019년 기린교실 세 번째 시간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순조, 헌종, 철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시기 동안 조선은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세도 정치에 시달렸는데요. 철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 어린 왕족 중 하나였던 고종이 즉위하는데 그 나이가 고작 12살입니다. 순조와 헌종대에서 확인했듯 나이 어린 왕이 왕위에 오르면 왕을 대신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생기는데 고종대에서는 고종의 양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대원군은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중 정치적 능력은 전혀 없으면서 권력과 재물에만 눈이 멀었던 풍양 조씨 세력을 완전히 배척해냅니다. 그리고 고종의 왕비로 명성황후 민씨를 들이면서 민씨 세력을 키워주어 안동 김씨 세력을 견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나라의 피를 빨던 서원을 정리하고 능력순으로 관리를 뽑는 등 나라의 힘을 쌓는 데 노력합니다. 대원군은 임진왜란 때 훼손된 경복궁을 다시 짓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애써 쌓은 나라의 힘을 모두 쏟아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어진 경복궁은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전 세계인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경복궁 중건 사업, 대원군의 업적일까요? 실수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원군의 중요 정책 중 하나인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수교란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며 관계를 맺는다 라는 뜻으로 선진국에는 물건을 팔 시장을 확보하고 원료를 싼 값에 사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후진국에는 질 좋은 물건과 함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청나라에서 새로운 학문들을 공부하던 중 천주교를 알게 됩니다. 천주교의 흥미를 느낀 실학자들은 조선의 천주교를 전파하는데요. 천주교는 학문이자 연구 대상에서 종교로서 서서히 사람들의 일상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선교사 없이 천주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조선이라니 자부심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한국인 신부도 생겨나고 성당도 생겨나면서 천주교가 확대되어 가던 이때 천주교에서 제사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유교 국가이던 조선에서 제사를 금지한다니 이건 그 당시에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천주교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조선의 지배층도 이를 알게 되자 크게 분노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4번의 박해,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번의 박해 동안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순교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는 조선으로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온 프랑스인들도 많았습니다. 1866년 프랑스는 병인 박해를 문제 삼으며 그리고 동시에 조선을 개항시킬 목적으로 강화도를 침범해 옵니다. 신식병기로 무장한 프랑스였지만 노후화된 우리의 무기에 방심했던 탓일까요? 우리는 가까스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병인년의 서양인이 일으킨 전쟁이다 라고 하여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프랑스군이 쳐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무장상선, 무기를 실은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평양을 공격하고 약탈하여 조선이 배를 불태우고 선원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5년 뒤 미국은 뒤늦게 이를 문제 삼으며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선을 개항시킬 목적을 함께 가지고 강화를 공격해 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랜 세도 정치와 경복궁 중건 사업으로 국력이 쇠약해져 있던 조선은 이를 막아낼 힘이 없었는데요. 이 전쟁에서 사망한 조선군만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전하여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간 끝에 미군이 스스로 돌아가게 하는데요. 이 전쟁을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두 번의 서양과의 전쟁을 거치며 대원군은 서양이라면 치를 떨게 됩니다. 전국에 척화비를 세워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널리 알리지요.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위세 좋게 조선을 이끌어 나가던 대원군. 그러나 경복궁 중건 등 백성들이 느끼던 고통을 최익현 등의 여러 유학자들이 임금에게 고하면서 고종은 스스로 대원군을 물러나게 하고 조선을 이끌어 갑니다. 안타깝게도 고종이 조선을 직접 이끌어 가고 나서 얼마 뒤 이번에는 일본의 운요호라는 군함이 조선에 허가 없이 강화에 접근하는데요. 우리 수군은 허가 없이 접근하는 낯선 배에 위협 사격을 당연히 합니다. 다가오지 마! 라고 사격을 하는 거죠. 우리 수군의 사격에 일본은 본격적으로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서양의 두 번의 침략으로 힘을 잃은 조선, 강화의 방어진은 일본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져가고 일본은 조선의 선제 공격을 문제 삼으며 회담을 요구합니다. 대원군이라면 강경하게 거절하고 전쟁을 이어갔겠으나 고종은 이를 결국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라 안에서 개항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이리하여 조선은 일본과 조약을 맺고 개항하게 됩니다. 이는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으로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강화도 조약의 내용인데요. 영상을 멈추고 어떤 내용들이 있나 잠시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때 조선의 국왕이었다면 여러분은 조선이 500년간 믿어왔던 가치들을 지켜내기 위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유지했을까요? 아니면 불평등하고 강압적이었을지라도 어쩔 수 없다. 조선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다. 개항을 추진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곰곰이 생각하여 댓글에 남겨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길었지요? 고생했습니다. 내용이 많은 만큼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돌려보며 복습해 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